오늘 이제 수목 진단을 위한 이런 핵심 기기 사용 실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게 된 원앤원 나무병원의 최임준 차장이고요. 옆에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 한 번씩 다 보여드리고 좀 도와드릴 이제 원앤원 나무병원의 나무의사 천재은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좀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되게, 다들 잘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그래도 이름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 실력이 다들 좋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준비한 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장비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들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진단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장비들은 보여드리면서 사용법이라든지 그 진단 장비로 진단을 했을 때 그 측정 결과값을 어떻게 좀 해석하는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단이라고 했을 때, 진단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기본적인 진단, 그리고 또 정밀 진단,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아까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정밀 진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위험성 평가, 이제 가로수 위험성 평가, 뭐 보호수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음파 단층 촬영이라든지 뭐 저항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좀 생각하시게 될 거고요. 기본 진단은 보시면은 우리가 진단을 나갔을 때 그 처방전 이제 진단서에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죠. 이 수목의 기본적인 형상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나무의 수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흉고 직경이 어떤지, 또 기본적으로 이제 심겨져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수고 측정할 때는 수고 측정기, 줄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경급이라고 해서 흉고 직경을 측정하실 때 윤척 또는 직경 테이프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진단을 위해서 토양 경도계, 산도계 등을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잎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진단에서는 사실상 육안으로만 보시기 때문에 전정 가위라든지 고지 가위 같은 것들을 좀 가져가셔서 잎을 실질적으로 채집해서 루페 같은 것들로 어떤 병증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해충의 피해가 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간 진단이라고 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수목의 줄기 부분이죠. 수간 부분에 어떤 이제 피해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좀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수피를 한번 이제 열어본다든지 할 때 수피 제거용 뭐 끌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고무망치로 때려봐서 안쪽에 좀 부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때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뿌리 조사인데 사실 이런 생활권 수목에서 뿌리 조사를 정확하게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뿌리를 보려면은 토양을 저희가 다 드러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노출되어 있는 노출근들을 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식수대와 이제 수목의 연관성을 좀 보게 됩니다. 식수대의 공간이 부족해서 뿌리 조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노출된 뿌리가 그 주변의 공사의 영향을 받아서 뭐 부후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진단 장비들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순토에서 나온 수고 측정기 그리고 이제 가운데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윤척,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이 토양 경도계,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직경 테이프라고 부르고 뭐 파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흉고 직경을 재실 때 쓸 수 있는 직경 테이프,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토양 산도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 진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항 기록 드릴이라든지 음파 단층 촬영기 말고도 이런 잎을 진단할 때 염로소 측정기라든지 잎을 채집해 와서 루페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습식 배양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곰팡이를 보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다든지 또 이제 병해충 진단에 이제 이게 병이나 일단 이런 곰팡이병 말고 이제 세균병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아예 채집을 해서 기관에다가 의뢰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럼 스펙트럼 조사를 통해서 이게 어떠한 이제 세균인지 또 알 수 있고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 조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손으로 다 땅을 이제 파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제 에어스페이드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거는 추후에 한번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에어스페이드를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 굉장히 고압의 공기를 뿌리 부분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있는 그 지재부의 흙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서 뿌리를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인데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일은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들의 리스트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뒤에 이어서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이제 염록소 측정기와 이제 생장추, 그다음에 준수메타 사진입니다. 네, 뒤에서 이제 세세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피쿠스라고 해서 그 음파 단층 촬영이죠. 그 수목 내부에 있는 공동이나 부후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저희가 오늘은 생각보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런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정밀 진단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은 추후에 한 번 더 시간을 만들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피쿠스라고 흔히 부르시는 음파 단층 촬영기인데 이게 이제 피쿠스라는 장비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아보톰이라고 불리는 장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쿠스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보톰을 직접 사용해 보지는 못해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피쿠스라서 우선 피쿠스 장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항 기록 드릴이라고 해서 그 드릴로 날이 실제로 목질부를 뚫고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저항을 측정하는 드릴 장비인데요. 흔히들 뭐 파워 드릴이라고도 하고요. 저희 지금 이 IML사의 드릴 말고도 다른 이제 레지스토그래프라는 저항 드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장비 하나씩 좀 보여드릴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저희 수고 측정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수고 측정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저희가 요 순토에서 나오는 수고 측정기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이제 브루메라이스 측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가 측고기 그리고 하가로프사에서 나오는 초음파로 수고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가장 현장에 들고 다니기 편하고 간단한 장비가 요 순토 측고기입니다. 보시면은 사진을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죠. 간단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사진 한번 봐주시면 레프트 그다음에 센터 라이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부터 이제 1대 20, 1대 15% 이렇게 써 있는데 1대 20이라는 거는 내가 이 수고를 측정할 때 그 수목으로부터 20m가 떨어진 상태에서 측정을 할 때의 눈금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1대 15는 내가 15m에서 떨어졌을 때의 눈금. 이 눈금들은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빨간 선을 표시해 드렸는데 보시면은 좌측, 가운데, 우측에 숫자가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하나씩 보이시면은 좌측에 있는 숫자는 내가 20m 떨어진 곳에서 볼 때에 봐야 되는 눈금, 가운데는 내가 15m 떨어졌을 때 봐야 하는 눈금,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거는 경사도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표시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한번 자세히 잡아 주시겠어요? 어, 혹시 지금 이거 자세가 보이실까요, 화면에? 보이시면은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실래요, 손으로? 자세를 잡으실 때 보시면은 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이제?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측고기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눈을 이제 대면서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눈을 가져다 대고 보시는 건데 자세 한번 앉아서 자세 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이 칩고기를 사용하실 때는 한 손으로 칩고기를 잡고 오른쪽 눈에 이제 칩고기를 붙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통 오른쪽에 이제 눈금을 읽으신다고 왼쪽 눈을 이제 감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칩고기는 사용하실 때 양안으로 보시는 거예요. 왼쪽 눈을 뜬 상태로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왼쪽 눈으로는 그 수목의 정단부 끝을 보시고 그 끝을 본 위치에 맞는 그 끝의 위치가 맞았을 때 오른쪽에 눈금을 이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눈금을 이제 읽어주시고 또 한 번 아래쪽을 보십니다. 정단부 보셨으면 이제 지제부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지제부를 보셔서 수치 두 가지를 읽으신 다음에 그 수치 두 가지를 더해 주시면 이제 그 수고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20m 떨어진 높이에서 정단부를 봤는데 이제 숫자가 지금 눈금이 그어진 것처럼 한 13.5를 봤다. 그리고 아래쪽을 봤을 때 숫자가 한 2가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를 더해서 15.5가 이제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순토 칩고기는 기본적으로 삼각측량법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장비를 사용했을 때 이 장비가 내 눈높이에 있잖아요. 내가 눈높이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내 눈높이로부터 정단부까지의 높이를 처음에 한번 본 거고요. 그리고 내 눈높이로부터 지제부까지의 높이를 나눠서 이렇게 두 번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숫자를 더해 주셨을 때 수고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내 이제 측정하는 눈높이가 만약에 수목의 지제부보다 아래에 있다. 경사지 같은 곳에 있어서 멀리 있는 수목이 만약에 지제부가 내 눈 높이보다 높이에 있다라고 하면 아까는 숫자 두 개를 봐서 더했지만 이번에는 정단부에 본 거랑 내가 지제부에 본 거랑 해서 처음에 본 거랑 두 번째 본 거를 빼주시면 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요 사용법에 대해서 적혀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한번 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준스 메탁인데 수모 이제 수세 활력 측정기라고 해서 많이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사용해 보셨을 건데 보시면은 보자. 그 수목의 활력도를 이제 숫자로 표시해 주는 장비인데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나고요. 어, 샤이고미터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요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푸른바이오에서 나오는 준스 메타라는 장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준스 메타가 이제 나무의 건강도를 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사실 준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측정값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숫자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세가 좋다. 이렇게 단순히 현장에서 적용을 해봤을 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저희가 어제 고사목에다가 준수메타를 찔러봤는데 그때 수치 몇 나왔죠? 한 82.2 나왔어요. 그쵸. 여기 지금 저희 표를 보시면 82 정도면 건강한 나무에서 82가 나와야 하는데 고사목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사용을 해봐도 한 80, 9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 건데 고사목 내부에 이제 좀 수분 함량이 높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측정하는 높이나 깊이에 따라서 이런 준수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하는 프로브 여기 사진 보이시면은 사진에 이렇게 침이 두 개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깊게 찌르느냐 얕게 찌르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해서 사실 이 수치가 무조건적으로 뭐 수목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표현한다기보다 한 이제 군락 내에서 수세가 좋은 나무와 안 좋은 나무를 좀 비교를 한다든지 하나의 대상목에서 위치별로 좀 차이를 본다든지 하는 정도의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현장에 이제 실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장 나가서 아 이거 누가 봐도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를 준스 메타기를 이제 찔렀는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게 의뢰인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수치가 여기 나와 있는 기준값을 기준으로 보셔서 무조건 이 숫자에 맞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시고 전체적인 이제 그 군락 내에서 비교를 하신다든지 하는 참고용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다이얼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 다이얼을 돌려서 켜주시면은 이제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나서 네,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9V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1.5V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하면은 좀 재충전이 필요한 상태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력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요 세팅 다이얼이라고 하거든요. 세팅 다이얼을 여기 보시면은 글씨는 정확하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배터리 체크, 그다음에 제로, 그다음에 이제 칼리브레이션, 그다음에 매저 이렇게 총 네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배터리 체크를 했으니까 이 선택 다이얼을 돌리셔서 제로로 돌리시고 이 제로로 맞춰 돌렸을 때 여기 제로 다이얼이 또 있거든요. 제로 다이얼을 돌려서 이 숫자를 이제 1, 1로 숫자 1로 맞춰주세요. 숫자 1로 맞춰주시고 다이얼을 하나 더 돌려서 이제 칼리브레이션, 이제 보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정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이 보정 다이얼로 돌려서 이 보정 수치가 200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 다음에 다시 세팅 다이얼을 이제 측정으로 옮겨주시면은 이렇게 측정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프로브를 여기 침이 두 개 보이시죠? 이 침이 두 개 보이는 거를 가로 방향이 아닌 이제 세로 방향으로 수피에다가 찔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수세가 이제 표시가 되겠죠? 이게 준으로도 준이라고 하는 이 준스메타 자체의 단위로도 표시가 되고요. 밑에 보면은 킬로옴, 우리 샤이고미터에서 볼 수 있는 그 수치로도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준스 메타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뭐 TS 미터라는 장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TS 메타와 준스 메타의 차이 같은 경우는 이 표시의 형식이 준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준이라고 하는 자체 단위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TS 메타는 이 킬로옴 단위로 표시가 되어서 사실 이런 준수 메타는 숫자가 높을수록 활력도가 높은 거고 TS 메타는 숫자가 낮을수록 수세가 좋은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TS 메타 같은 경우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준수 메타는 이런 수세 활력도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TS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측정 봉이라고 하는 프로브를 교체해 주시게 되면 토양의 EC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자료 같은 것들은 다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 한국형 토양 진단기라고 하는 소일 메타기인데요. 소일 메타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은 토양의 온도, 습도, 그리고 토양의 이심이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수 메타는 어느 정도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수치를 정확하게 좀 다 적용을 시키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준수 메타는 이 소일 메타는 그래도 토양의 이제 측정 자료 이제 이시 값이라든지 토양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진단을 나갈 때도 사실 준수 메타 들고 다니는 거 말고 소일 메타를 더 많이 들고 다니죠, 저희가. 네. 네.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소일 메타를 단독으로 좀 들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준수 메타보다는 이 소일 메타가 활용도 면에서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일 메타 보시면은 측정할 수 있는 게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분 함량과 EC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인데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습도가 한 20 정도 기준으로 저희가 현장에서는 잡아요. 20에서 25 정도? 그거를 이제 넘어서면 과습이다라고 판단을 주로 하고요. 왜냐면은 저희 현장에서 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양들을 보면 주로 이제 양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형토, 양토, 식양토인데 토양 습도가 한 20에서 25까지는 정상으로 좀 볼 수가 있고 25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과습한 토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온 다음 날 진단을 하면 아무래도 좀 높게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측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감해서 좀 적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씨 같은 경우도 이 토양의 전기 전도도 이제 염류라고 하는 게 이제 염이 얼마나 축적이 돼 있느냐인데 수목이 생육하기에는 EC가 0.5 정도 기준으로 저희는 보통을 잡는데 1이 넘어가면은 생육에 조금 장애가 가는 걸로 봐요. 근데 이 작물을 키우는 곳들이나 이런 하우스 같은 곳들은 EC가 뭐 2가 넘어가고 뭐 5가 넘어가고 이렇게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생활권 수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통
정상적인 토양으로 보면은 보통 한 0.2가 안 넘는 것 같아요. 0.1, 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가로수나 이런 도로에 있는 수목으로서 뭐 염화칼슘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던가 하는 경우도 최대 한 2가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상의 대부분은 아무리 높게 나와도 한 1.23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확실히 1이 넘어가면 수목에서 볼 때 조금 그런 염류의 피해가 눈에 띄게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뭐 저희가 이 장비는 따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사진으로 그냥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사진 보시면은 위에부터 이제 토양의 온도 맞나? 저도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그 위에서부터 토양 수분, 토양 이씨, 그다음에 토양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기능은 뭐 사용을 안 하시고 이거를 토양에다가 그대로 꽂아 넣으셔서 버튼에 이제 측정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 토양에 보통 저희가 몇 센치 넣었죠? 저희가 이거를 음. 기준으로 하면은 약간 30대. 음, 저희가 보통 이제 30에서 50cm 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목에 저희가 상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호흡을 직접적으로 하고 양분을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이제 잔뿌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얼마나 이제 잘 나오느냐잖아요. 근데 그 잔뿌리들이 가장 왕성하게 나올 수 있는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한 20에서 30cm 정도에서 잔뿌리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깊이 내에서 이 토양의 상태가 어떤지를 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70cm, 1m 이렇게 깊게 넣을 필요는 없으시고 측정을 하실 때 50cm 이내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한 30cm 그 정도를 넣어서 이 잔뿌리가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인가. 사실 이 소일 메터에서 측정하는 항목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EC라든지 토양의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뿌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깊이는 깊게 둘어보지 않고요. 한 30cm 내외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토양 산도계예요. 토양 산도계인데 토양 산도계는 말 그대로 이제 토양의 산도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구조적으로 상당히 간단해요. 그냥 이제 토양에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은색이랑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탐침하는 부분인데 이제 센서 이제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토양에 그대로 이제 꽂아 넣어서 보시는 건데 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토양 산도계인데 이게 토양 산도계 및 습도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습도도 볼 수는 있지만 습도는 이 산도를 측정할 때 그 보조적인 역할 뿐이지 그 습도 같은 경우는 소일 메타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산도계로 저희는 습도를 보진 않고요. 이 산도만 보는 편이고요. 이 토양 산도계가 가장 이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측정 장비 중에 하나예요. 고장이 상당히 잘 납니다. 이 센서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이 아래쪽에 센서가 있는 은색 부분, 금색 부분 이 부분을 사용할 때마다 이제 마른 헝겊으로 잘 닦아 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보관하다 보면은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거는 이제 이 탐침 부분이 이제 단이 이렇게 세 단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형태는 보관하다가 저 단들이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보관상에 좀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 관리가 잘 어렵다 보니까 현장 나가서 이 산도계를 쓰려고 보다 보면 항상 좀 고장 나 있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래서 이 토양 산도계는 쓸 때마다 이제 잘 닦아서 관리를 해주시고 보관상에 조금 특히 유의가 많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의 이제 산도별로 이제 적용되는 이제 생육 수종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은행나무 이제 가로수를 측정하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은행나무가 토양이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나왔었죠. 네. 산도가 한 6 정도 나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소나무는 약간의 이제 산성 토양에서 적용이 잘 되고 이제 대부분의 침엽수, 뭐 참나무, 단풍나무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제 아주 약한 약산성의 토양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다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양 경도계인데요.
경도계라고 해서 토양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볼 수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 토양 경도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산중식 경도계, 그다음에 관입식 경도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가 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들은 산중식 경도계예요. 산중식 경도계가 이제 이 사진상에 보이는 경도계인데 말 그대로 이제 지표면에서부터 뭐 한 10cm, 15cm 이내에 이제 경도를 보는 장비고 관입식은 아까 보셨던 저 소일 메타기처럼 길쭉한 막대기를 토양에 이제 찔러 넣어서 경도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인데 저희가 그렇게 깊게까지 경도를 보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지표면에서 얼마나 답압이 심하게 이루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산중식 이제 일본에서 개발이 된 건데 이제 야마나카라고 해서 이게 산중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준이 저희가 현장에서 주로 보면은 한 20 정도? 20 정도 기준을 잡아요. 여기 지금 기준표에는 한 27에서 30이 되면 흙이 너무 단단해서 식물의 생육이 곤란함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는 한 20이 조금 넘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피해를 보고 있다.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특히나 이런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주변에 있는 수목들은 저희가 좀 측정을 해봤을 때 거의 한 27, 28? 그쵸? 네. 예, 높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30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산림 토양이나 우리 뭐 산림의 이제 이런 경사면이나 이런 비탈, 이면부 이런 곳들 사람들이 많이 밟지 않는 곳들은 거의 뭐 10 미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생활권 수목은 특히나 이런 다밥의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주였나요? 공원에 갔던데 소나무? 소나무에 네. 소나무가 다 죽어간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경도가 거의 26, 7, 26, 27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그 다밥의 피해로 잎이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토양이 다밥이 되면 마찬가지로 토양 내에 이제 공기, 이제 산소 유입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토양이 그만큼 단단해지면 지표면에서부터 유입되는 이제 수분 그러니까 물이 투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런 염류 같은 것들이 단단해져 있을 때 염류가 집적이 되기가 더 쉬워요. 그 토양으로 원래 이제 염류가 어느 정도 집적이 됐을 때 땅으로 이제 빗물이라든지 물이 투과가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풀어주고 아래로 이제 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런 토양이 단단해졌을 때에 피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법은 제가 이것도 아예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이것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있고요. 요 아래쪽을 그 토양에다가 그냥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지금 눌러볼게요. 밑에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위에 이렇게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 눈금이 있거든요. 위쪽에. 이 튀어나오는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세요. 사용법은 상당히 간단해서 지금 이거를 제가 놓은 상태에서 제 손에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삐져나오죠. 여기 숫자가 지금은 이제 10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토양 경도가 10이다라고 이제 메모를 해놓고 보는 거죠. 10이면은 그래도 건강한 상태의 토양. 이게 저희가 제가 손으로 할 땐 지금 아무리 끝까지 눌러봐도 한 24, 25가 안 나오는데 굉장히 다밥된 토양에서는 이걸 눌러봤을 때 거의 30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생각보다 생활권에서는 이런 토양의 다밥에 의한 피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도계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비 하나 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염로소 측정기예요. 염로소 측정기도 사실 이 염로소 측정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염로소 측정기가 그 20개 잎을 다 채집을 해서 이제 엽록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는 장비인 건데 이것도 제가 명확하게 이제 어떤 수치가 나와야 이 수목이 건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고요. 이게 수목에 따라서 수목이 심겨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엽록소 측정기 장비 자체는 어, 준수메타 제가 말씀드렸을 때처럼 그 한 수목 내에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볕을 많이 받는 쪽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그늘 쪽에 가려져 있는 잎들은 좀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실 때 그 평균 값을 이제 여러 번 측정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게 단순 수치로 여기 저희가 밑에 이제 예시라고 표현을 드린 표가 있는데, S패드 수치가 뭐 단순히 이제 생각해서 뭐 25 이상이면 건강한 수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이제 수목이나 수목에 이제 심겨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 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번의 측정을 하시고요. 그 수치들을 다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용법 자체는 간단하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파란색 다이얼이 있어요. 파란색 다이얼을 온으로 옮겨 주시고,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온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냥 바로 측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측정하실 게 아니고 위에 보시면은 그 손가락 자국 있는 쪽이 이것도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려니까 어렵고, 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를 온으로 옮겨 파란색 다이얼을 온으로 옮겨 놓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실수가 그냥 이게 기계를 키시고 바로 측정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시고 기계를 키신 다음에 비어 있는 상태에서 집게를 한번 눌러주셔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측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를 한 번씩 빌려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 장비를 빌려드리면은 이거 고장났다 안 됐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근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보정을 하는 단계가 좀 필요해요. 이 보정을 하고 그냥 바로 측정하시면 아무것도 측정이 안 되고요. 처음 키시고 이렇게 보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뭐 시간이 그렇게 뭐 여유가 있지 않아서 제가 사실 장비를 설명드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하나 현장에서 다 사용을 해보시고 제가 직접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유선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직접 보여드리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마지막에 제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별도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그리너랩을 통해서라도 제 연락처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것들은 제가 자료라든지 뭐 사용 방법, 또 아니면은 현장에서 장비를 적용하실 때 좀 어려우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설명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상당히 조금 빠르게 훑어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이제 시간이 충분히 기회가 다시 온다거나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되면은 제가 그 현장에서 나무 하나하나 다 돌아보면서 좀 설명을 다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기회를 잡아서,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받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설명한 것처럼 좀 돼버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좀 좋은 기회 있을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좀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또 질문 제가 지금 받을 게 있을까요? 혹시 올라왔던 게 있을까요? 아니요, 현재까지 질문 올라온 거는 없는데요. 네네. 추후에 이번 세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임준 선생님과 천재현 선생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에 좀 이제 기회 되면은 더 자세한 것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실습을 하면서 알려드릴 기회가 조금 있으면 좋겠네요. 저희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한 번 더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